Feelings Monster in Reflect.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교육 부분 총판 디모어에 근무하고 있는 신은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수는 저희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저희 디모어에서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고요. 3시서부터 저희 4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아젠다는 아마도 공문이 2회 정도 하달이 됐을 거예요. 공문 못 보신 선생님들은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배너로 대문짝만하게 알림이 떴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희가 Q&A 창에다가 아젠다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공문 찾기 번거로우시고 교육청 홈페이지 안 치네요 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저희가 공유드리는 링크를 가지고 스케줄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웨비나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되는 연수가 끝나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필요하신 게 뭐예요? 그쵸. 다시 보기를 꼭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기 링크도 해당되는 EDM 버튼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저희가 올해만 해도 연수를 거의 4번, 6번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오피스 365 관련해서 궁금사항 하신 사항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드림아이트하고 TJNNS 이 두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는데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은 다소 조금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 카테고리는 팀즈라고 보시고 가볍게 혹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라면 일단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캐주얼한 내용보다 조금 딥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좀 들으시다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미지 메이킹만 하세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것이 저희가 원치 않은 그 팬데믹을 겪었었잖아요. 심각하게. 지금은 좀 많이 좀 생활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상태인데 그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힘드셨죠. 거의 영혼을 갈아 넣으셔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 원격으로 진행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였어요. 근데 이 팀즈라는 거는 익히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줌이나 뭐 웨백스, 구글에서 하는 이제 구글 미트 같은 여타 프로그램들보다는 조금 많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팀즈는요, 플랫폼의 개념이에요. 그냥 캐주얼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플랫폼이고 하나의 구조를, 하나의 학교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라고 시작했다가 갈수록 화면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지 보시는 것처럼 쉐어포인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별로 저희가 친숙하고 싶지 않지만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 아이 화면 보시는 거 하고 그리고 가상현실, 뭐 3D라던가 이런 VR, AR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그래도 이마점에서 솔루션들이 나와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데 돈 안 들이고 저희가 팀즈에서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시작하기 전에 팀즈 화면부터 살짝 먼저 볼 거예요. 제가 오늘 연수하려고 팀즈 화면을 하나 구성을 해놨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우리 반이라고 되어 있는 팀즈고 저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외부로 화면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팀즈를요, 잠깐 살펴볼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 우리 반이라는 팀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화면에서 안 보이던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팀즈를 오랜만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이라면 여기 있는 홈페이지하고 리플렉트, 그다음에 인사이트가 화면 좌측으로 붙었네라는 거를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고 요 근래 그리고 팀즈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은 걔 원래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업용 팀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업용 전자필기장 보이시죠? 그래서 아이들의 노트 관리하는 건 다 아실 텐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 처음 보는 이 홈페이지라는 아이가 있어요. 일단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화면의 오른쪽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화면으로 올라와요. 보이시죠? 어때요? 이 우리 반에서는 지금 과제가 2개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나 봐요. 숙제하라는 게 이제 되어 있고 이 숙제들은 보시는 것처럼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라는 거 하나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봤더니
여기 보시면 모임이에요. 모임에 대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종례가 3시 반에 시작이 되나 봐요. 그리고 지난 일정에 대한 거 과거를 눌렀더니 오늘 아침 조회도 있었고 어제도 종례를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일단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되게 편할 것도 같지만 은근 신경 쓰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릴 거는요. 여기 있는 홈페이지는요. 보이지 않게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보이지 않게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건 학교 통째로 해요. 지금 부산광역시 교육청도 학교마다 개별 오피스 365 구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골뱅이 D가 다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런 복잡한 홈페이지나 뭐 리플렉트 이런 그림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 화면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리플렉트라는 게 있어요. 이 리플렉트라는 거는 네, 맞아요. 감정. 저희가 연수 지금 시작하기 전에 영상 3개 중에서 2개가 이 리플렉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시겠지만 리플렉트가 왜 필요해요? 그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요. 저희가 한정된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생활을 했었잖아요. 몸 부딪히면서, 눈빛 맞추면서, 얼굴 표정 보면서. 그러다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 어때요? 원격으로 돌았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정서적으로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별로 안 좋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새로운 게 아니라 과거에도 학생들 감정, 정서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고 관련되는 단체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회적 정서하고 감정적인 요인을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리플렉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팀즈에 들어왔을 적에는 이 리플렉트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야 돼요, 앱을.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제가 여기를 클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체크인을 만들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구성한 곳은 학생 수가 별로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저께 2개 만들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만들어 둔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저께 학생들한테 학교 끝나면서 수업 끝나면서 물어봤던 게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 질문을 해서 화면을 봤더니 오른쪽에 바로 보이시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응답한 거에 대해서 화면이 보이고요. 해당되는 항목을 제가 살짝 클릭을 해봤더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지예요. 네, 학생 수가 많았으면 좋으련만 제가 구성한 게 샘플이다 보니 3명 정도 학생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설문이 지금 닫힌 설문이에요. 어저께 거니까.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함께 보기라는 단추가 주어져요. 여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제가 함께 보기라는 걸 잠깐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면이 변해요. 네, 맞아요. 팀즈에서 저희가 화상으로 수업을 할 적에 우리 모두 함께 봐요라고 화면을 바꾸면 아이들 얼굴들이 전부 다 어떤 공간에서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응답한 학생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학생 수가 10명, 20명 된다 그러면 이제 바글바글 하니까 조금 보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되는 항목에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누구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요, 선생님만 보시는 거예요. 리플렉트의 결과는 학생들은 자기가 응답한 자기 거만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은 전체 학생들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면 상단에서, 화면 상단보다도 이렇게 해당되는 그 감정에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누가 이렇게 응답을 했는지를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자료로 캡처를 떠서 제출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학생 이름을 숨겨요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름 안 보이죠? 이름 안 보이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건 닫기 단추 누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리 응답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고 한 화면에 보실 수 있는 걸 살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렉트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지금 좌측 펜에 있는 리플렉트 항목 선택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측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체크인 만들어요 라는 버튼이 주어지거든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질문지가 일단 주어집니다. 사실 이 질문지도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표적인 질문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 궁금하신 건 이곳에다가 내용을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제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 없이 응답인지 둘 다 없는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다음 단추 눌러볼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제가 질문하고 있는, 즉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이 질문 시간에 대한 유효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와 같이 한 2시간 정도만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감정에 대해서 투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게시할래? 라는 거는 채널 선택이에요. 어느 채널. 그래서 저는 채널을 하면 가장 일반적인 일반 채널인데 이거를 별도로 관리하고 싶으시면 별도의 채널을 구성을 하셔서 이곳에다가 알림을 하신 다음에 학생들이 그곳을 통해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체크인 게시를 제가 누를게요. 자, 누르면은 해당되는 내용이 좌측 패널 채널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질문사항, 감정에 대한 질문사항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질문은 2시간 뒤에 닫는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학생 그림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브라우저에서 C커먼 브라우저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 화면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팀 이름은 우리 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이라는 팀을 선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학생의 입장이에요. 아이고, 아까 담임 선생님 이름이 신은영이었나 보네요. 3시 12분에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관계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겠죠. 어떤지 이 학생은 질문을 대한 답을 고르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플렉트가 초기에 들어왔을 적에는 정말 학생들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다 눌러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머리 아파하셨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정성 들여서 답을 한다라는 피드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는 조금 당황한 상황인가 봐요. 보시는 것처럼 몬스터들이 어때요? 그림이 이렇게 빨강색이 되면은 조금 안 좋은 약간 그 네거티브한 쪽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친구한테 나는 마음을 다쳤어 라고 선택을 하고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닫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학생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학생도 리플렉트가 있죠. 이 리플렉트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 그림이 달라요. 이 친구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동안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를 투표한 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이 몬스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초기에는 이것저것 다 눌러보고 오늘은 그냥 기분 좋지만 안 좋은 거 할래 라고 막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동안 자기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한눈에 보는 이런 그림을 보고 나면은요. 이거를 이렇게 장난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약간 장난 모드에서 진지 모드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감정 상태 어때라고 물었을 적에 2시간 줬죠. 그러니까 그 시간 내는 해당되는 응답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 지난 것들은 어때요? 체크인이 종료가 됐다고 뜨면서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 화면 가볼게요. 제가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자, 선생님 화면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제가 잠깐 리프레시를 시킬 건데 다른 집으로 갔다가 다시 리플렉트로 화면 넘어올게요. 자, 이렇게 넘어왔더니 보시는 것처럼 방금 기분이 어때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라고 했던 질문에 보신 것처럼 누군가 투표한 게 보이죠. 그래서 마우스만 그냥 올려놨더니 여기에 어떤 학생이 어떤 감정을 했어요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렉트라는 거는요, 저희가 온라인, 즉, 저희가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랬을 적에 숨겨져 있는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리플렉트 감정적인 요소를 끌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활용을 잘 하시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하고 조금 더 가깝고 지도하시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쪽은 별도로 사회적 정서적 학습위해서 셀이란 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단체, 해당되는 논문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마도 이 인사이트가 눈에 띄었을 것 같은데 이 인사이트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눈에 게이지를 보실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저희가 생기부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 생기부 작업의 기초 데이터를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활용들을 하세요. 자, 이 인사이트는 모든 팀지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용이에요. 초, 중, 고, 대학교 이쪽에서만 제공되는 거고요. 저는 어때요? 저는 교직원이 아니잖아요. 디모아라는 회사 소식이죠. 이 인사이트를 너무 사용하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학교 들어가셔서 교육청에서 주시는 계정을 받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얘는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기업체에서는 쓰실 수가 없는 기능이니까는 이 통계 기능 잘 사용하시면 꽤 활용도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인사이트 내용은 선생님만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은 못 봅니다. 자, 제가 인사이트 지금 선택을 했고요. 인사이트 전체적인 그림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뭐가 보이는데 뭐 5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화면 상단에 이 단추를 잠깐 눌러볼게요. 눌러봤더니 뭐 과제도 했고 읽기 진행도 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림 좀 볼까요? 내 보고서에서 활동하고 과제, 읽기 진행, 그다음에 리플렉션 이런 것들이 떠서 일단 클릭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활동이라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화면이 로드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반이라는 클래스에 등록되는 모든 학생의 명단이 나열이 돼요. 네, 저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학생이 많다면 학생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개별. 그리고 활동의 카테고리도 보시는 것처럼 모든 활동인지 아니면 모임하면 뭐야 온라인 모임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플렉트 부분, 커뮤니케이션, 파일, 원노트 뭐 어떻게 할당되는 내용들까지 그러니까 그 특정 학생한테 뭔가 주어지겠죠. 이거는 아마 나중에 파워앱스 쪽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 설정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지정 당연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강보미 학생이 있는데 마우스 오버를 잠깐 해볼게요. 회색 그림이 떠서 그랬더니 어때요? 이 친구가 이게 아마 어제 19일째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 떠요. 그래서 참여도에 대한 수업에 대한 참여도 학교 활동에 대한 참여도라는 부분들을 이곳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폐해는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아요 메시지를 너무 과도하게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내가 마음에 그 안정을 넣는 요즘은 약간의 그런 병들도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편지 문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도 다 보입니다. 자, 아울러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이 친구 또 파일 탭 들어가서 이마저마한 거를 작업을 했나 봐요. 그 밑에 있는 학생들도 뭔가 작업이 많아서 가서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했어요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문제는 이건 이 상태에서 눈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파일로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 파일로 모든 거를 받는 거는 화면 오른쪽 보세요. 우측에 보시면 여기 점 3개가 있어요. 항상. 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화면 어딘가에 점 3개가 점점점 뜨면은 걔가 옵션 단추거든요. 일단 그 아이는 한번 클릭을 먼저 해보세요. 뭐가 숨어 있는지. 일단 클릭해 볼게요. 그렇죠. 저희가 기대하던 게 이거죠. 이 지금 인사이트 내용을 제가 처음 말씀드릴 적에 선생님들 생기부를 작업을 하실 적에 기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엑셀로 내보내기 하면은 해당되는 자료가 엑셀로 이렇게 내려받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내려받는 인사이트가 엑셀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선생님들이 이제 통계내는 툴을 가지고 쓰시기가 꽤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화면이
뜨겠죠. 지금 제가 제대로 왜 안 보이냐면요. 화면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서 그래. 저희 회사가 좀 보안이 강합니다. 하다 보니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뜬다는 것만 일단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엑셀 화면은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서 개요로 돌아가기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사이트라는 거는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화면을 일부러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각각 보시면은 리플렉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아까 보셨던 부분들이죠. 이렇게. 리플렉션 들어와서 봤더니 조금 전에 리플렉트 화면에서 보셨던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학생들 그림이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라는 걸 보시면서 이 아이들 데이터가 이제 누적이 되면은 그 특정 학생에 대해서 특정하게 뭐 블루 계열로만 이렇게 쭉 뜬다던가 레드 계열로 뜬다던가 그러면 아 약간 요주의 학생? 얘는 너무 텐션이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참고로 리플렉트는요 팀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업용 전자필기장에서도 제공이 돼요. 자,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선생님께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팀즈에서 만든 수업용 전자필기장의 리플렉트는 이 인사이트에서 그 카운트가 잡혀요. 자,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팀즈 없이도 구성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리플렉트는 팀즈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일단 그거 참고로 알고만 계시고요. 다시 저는 개요로 돌아가게 할게요. 자, 리플렉트 보셨고 그리고 나서 화면 조금 내렸더니 과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성적이 나오고 읽기 진행. 아마도 지금 언어, 그러니까 영어라던가 어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팀즈에서요. 리딩 프로그레스라는 과제가 굉장히 꽤 매력이 있다는 거를 익히 아실 거예요. 혹시 경험치가 없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어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발음도 그렇고요. 인토네이션도 그렇고 일단 속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툴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게 팀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따로 나중에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기회에 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적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들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과제가 2개가 나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점수가 돼 있는 성적들은 이렇게 보여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값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를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과제가 너무 좀 비루하죠. 그러다 보니 보시는 게 일단 이런 그림이고요. 잠깐 돌아가서 리딩 프로그레스, 읽기 진행률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상태예요. 학생별로. 강보미 학생은 아마 이 친구는 숙제를 안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딴 학생, 여기 뭐 박지식 학생이 있길래 봤더니 이 친구. 숙제가 한 건밖에 없어서 별로 표기내는 게 티가 안 나죠. 그리고 나서 발음이 제일 안 됐던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골라서 선생님들 숙제를 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학생 한번 볼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팀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과제에 딸려있는 성적, 아이들의 감정 부분, 그리고 활동 부분에 대한 것들 모든 인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진다, 자동으로. 그리고 선생님들은 해당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엑셀로 모두 내려받기 가능합니다까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인사이트에서 제가 못 보여드렸던 그림을 잠깐 PT를 제가 하나 캡처한 그림이 있어서 그거 좀 잠깐 확인시켜 드릴게요, 선생님. 네, 그 위치가 아마도 위쪽이었던 거로 제가 잠깐 기억하는데 이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을 조금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국 데이터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특정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잘 안 보이면 제가 확대할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그 성적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숙제도 제 시간에 제출을 한 건지 아니면 이틀 늦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그림 잠깐 올려볼까요? 올려봤더니 지금처럼 성적에 대해서 그래프로 추적이 가능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학습에 대한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여기 있는 거는 리딩 프로그레스 연결되어 있는 루브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래머 이거는 루브릭 그러니까는 리딩 프로그레스뿐 아니라 과제에 대한 전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있는 그 루브릭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 루브릭에 설정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성취율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은 조금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팀즈하고 쉐어포인트 3D 하기 이전에 팀즈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풀었어요. 그게 이제 새로 대한 기능도 있고 팀즈에서 모티브 되고 화면 바뀌는 것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팀즈와 쉐어포인트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좀 볼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 장표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은 팀즈예요. 그쵸? 선생님이 팀을 많이 만드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어딘가에 팀에 소속이 되면은 이런 그림이 보인다는 걸 익히 아실 거고요. 이 아이는 어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냐면요. 자, 팀은 목적이 뭐예요? 팀을 왜 만드세요? 아이들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함께 모든 자료를 공유할래요? 라는 목적이 커요. 자, 그래서 자료를 함께 공동의 개념이 들어가면은 그건 무조건 쉐어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공동이 아니라 나만 볼래? 그건 무조건 원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는 새로운 단어 쉐어포인트가 나타났는데 이 아이하고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원드라이브를 조금 비교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팀즈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팀은 쉐어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자, 쉐어포인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 지금 화면 잠깐 이렇게 해서 크게만 볼게요. 자, 좌측 상단에 있는 게 팀즈라는 그림이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쉐어포인트라고 했는데 별반 달라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액세스되는 화면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이곳에서 저희는 무엇을 먼저 살펴볼 거냐면은 팀즈는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돼요. 그 공간을 써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석구석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데 라는 게 궁금해져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팀즈, 모든 팀 마찬가지고 지금 좌측 팀은 BK2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돼 있는데 이 아이는 수업용 팀즈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여기 이렇게 이쁘게 보여요. 과제하고 성적도 보이죠. 그건 수업용 전자필기장. 그쵸? 우리 학교에서 쓰는 거. 그리고 화면 상단을 보시면 여기 탭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는 지금 기본적으로 게시물과 파일만 기본이고 나머지는 제가 뭔가를 다 붙였어요. 선생님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쉐어포인트 그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쉐어포인트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파란 띠로 쉐어포인트란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 여기 팀명이 떠요. BK2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에 여긴 펜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홈, 대화, 문서, 전자필기장 이렇게 보이죠. 자, 이 항목하고 팀즈에 있는 각 항목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뭔가 알듯말듯 하면서 되게 복잡해 보여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BK21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페이지라는 거 있었어요. 아까 홈페이지 잠깐 뭐 보셨죠? 약간 대시보드라는 단어를 제가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 팀에서 과제가 어떻게 나가 있고 예정되어 있는 모임은 뭐고 이렇게 보였던 거. 그 항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BK21에 있는 여기 페이지 그리고 여기 홈이란 그림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홈과 홈은 같다고 매치를 해주세요. 여기 화살표가 밑에만 걸려 있는데. 자, 그리고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전자필기장에도 걸리고 얘는 이따가 사이트 콘텐츠에도 들어가도 보여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과제 성적 관련된 거는 사이트 콘텐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단에 여기 탭, 파일 탭 많이 쓰시잖아요. 이 파일 탭은 가장 만만한 친구가 여기 있는 문서예요. 자, 그리고 이 문서를 또 포함하고 있는 아이가 그 밑에는 사이트 컨텐츠라는 거네. 이건 뒤에서 그림 보시고 심플하게 파일 탭은 쉐어포인트에 있는 문서랑 연결이 됩니다라는 걸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채널별로 공개 채널이 있고 비공개 채널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1은 공개 채널, 프로젝트 2는 비공개 채널이죠. 이 비공개 채널은 이 기본적인 쉐어포인트의 BK21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개인 채널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비공개는 우리 반에서도 누구 팀을 묶어주는 거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못 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림은 되게 복잡해. 그렇지만은 얘를 모르면 좋겠으나 알아두시는 게 적어도 이제 팬데믹이 3년, 4년 차 넘어가는데 이 정도는 얼추 그림을 잡아 두셔야지 앞으로 선생님들이 팀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꽤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한 그림까지 갔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어떤 걸 살펴보실 거냐면요. 그러면은 팀즈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더가 공유가 되죠. 화면 제가 넘겨볼게요. 아까 우리 반이라는 여기 팀이 있었고 일반이든 영화 이야기든 각각의 채널들이 주어지는데 각각의 채널마다 뭐가 있어요? 항상 게시물과 파일 탭이 보이죠. 이 게시물 탭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단톡방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파일 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영화 이야기라는 채널로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 채널을 변경해 볼게요. 일반 채널로 갑니다. 자, 일반 채널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파일 탭으로 가요.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림 뜨죠. 네. 이거는 이제 생활상이니까. 그래서 어때요? 여기 있는 학습 자료만 빼고 나머지 이 폴더와 파일들은 어때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편집이 되는 거죠?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마다 또는 학교에서 운영할 적에 아예 아이들이 파일 탭에도 내용은 보는 건 좋으나 여기서 편집하는 거 못하게 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향이라든가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MS는 여기는 학습 자료라는 폴더를 만들어 드려요. 이곳은 어떻죠? 선생님이 올려요. 올리는데 아이들은 편집은 못해요. 보기는 돼요. 다운로드는 돼요. 그거를 막는 게 일단 이 상태인데 이 지금 학습 자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 탭에만 주어지고 다른 채널에는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무엇을 자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선택을 할게요. 자,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어디를 선택을 할 거냐면요. 화면에 보시면은 항상 점 3개가 추가 단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점 3개를 눌러봐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봤더니 여기에 액세스 관리라는 게 있어요. 액세스 관리도 있고 쉐어포인트에서 열기도 있어요. 이 쉐어포인트에서 열기는 화면 상단의 메뉴로 버튼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무엇을 하나 선택했고 점 3개 눌러서 액세스 관리를 선택을 해요. 자, 얘를 선택을 했더니 화면에 이런 게 뜹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소유자들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 방 구성원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하게 할래요? 라고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닫아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학생 화면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구경하러 갈게요. 우리 학생 화면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왔던 여기 이게 누구지? 여기는 박지식이라는 학생인 것 같은데 이 친구 화면으로 들어갔더니 사진 폴더였어요. 아까 제가 편집 못해요라고 했던 게 사진 폴더였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가 떠요? 연필의 금지. 그리고 해당되는 사진 폴더를 클릭을 했더니 모든 내용들이 금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폴더 관리나 파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상위로 올라갈게요. 이건 학생들한테 권한이 두는 게 아니라 소유자,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이 방을 만드신 분. 제가 다시 선생님 화면으로 왔고요. 어떻게 무엇을 선택을 하고 점 3개. 화면을 조금 크게 보시는 게 아마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얘를 눌렀고 이곳에서 가장 쉬운 메뉴는 액세스 관리. 일로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팝업 메뉴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방 구성원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은 보기만 할래요. 변경해도 돼요. 쓱 하시려면 여기를 선택을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필에 금지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제일 간단한 그림이고 또 하나는요. 저희가 쉐어포인트라는 단어를 들으니까는 쉐어포인트 그림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점 3개 눌렀어요. 쉐어포인트에서 열기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랬더니 화면이 변하죠. 어머나, 마치 저희 탐색기 그림 보듯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을 해당되는 항목 아니면은 여기 화면이 조금 전에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위 폴더로 갈래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저희가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팀즈에서 특정 폴더나 데이터들을 학생들하고 공유를 안 하고 그냥 보이게끔만 할래요? 라는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그게 액세스 관리 내용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팀즈 자체는 어디에서 구성이 돼요? 그렇죠. 쉐어포인트 단에서 움직입니다라는 것을 잠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실 게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 저희가 팀즈에서 새로웠던 메뉴가 들어온 거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신 게 저희가 팀즈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함께예요. 우리 함께 같이라는 게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생활함에 있어서 폴더는 선생님만 파일을 편집하는 걸 원하신다면 해당되는 항목 선택하셔가지고 액세스 제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하나 정리하시고 혹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은요, 게시물에다가 그 Q&A 창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돼요. 네, 근데 그쵸. 제가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깔끔하게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뭘 좀 살펴보실 거냐면요. 이제 관리자단을 잠깐 볼 거예요. 지금부터 하실 얘기 말씀드릴 거는요. 선생님들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만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쉐어포인트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는 제가 타이틀은 빼먹었는데 팀즈 관리센터도 살짝 볼 거예요. 왜 팀즈 관리센터를 보려고 하냐면은 저희가 아까 팀즈에서 홈페이지라는 기능, 리플렉트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라는 거 살펴보셨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이에요. 여기 홈페이지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리플렉트 보이시죠?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좌측의 펜의 길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굳이 이거가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고 필요 없어요라는 결론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필요 없는 건 화면에서 없애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걸 지우는 방법이 어디서? 관리자 화면에서 하실 수 있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관리자 계정이 있는 선생님 아이디예요. 그래서 화면 전환을 할 거예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점박이 단추 누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곳에서 이제 오피스 365 기본 화면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관리라고 되어 있는 앱을 찾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상단에 있는 점박이 눌렀어요. 그리고 보여주는 리스트에서 관리를 선택을 해요. 자, 이거 관리는 누구나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정보부장 선생님들께서 관리자 권한 있으실 거예요. 정보부장 선생님하고는 그 외에 한 2번 정도? 그래서 관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오피스 365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조가 일단 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굳이 알고 싶지 않겠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 비밀번호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사용자단에서 비밀번호 리셋하는 걸 아마 제일 많이 쓰셨을 거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어떻게 여기서 뭐가 내용이 되게 많은데 여기 쉐어포인트가 있고 팀즈가 보이시죠? 일단 팀즈 먼저 살펴볼게요. 아까 홈페이지 리플렉트 필요 없어야 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팀즈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 또 화면이 전환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열심히 톱니바퀴가 움직이면서 화면 전환되면서 관리센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왼쪽에 있는 이 펜을 통해서 차근차근 보시면 되나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 우리 필요한 여기 팀즈 앱으로 가요. 자, 팀즈 앱을 선택을 할게요. 그랬더니 이곳에 앱 관리라는 항목이 보이네요. 역시 클릭. 그러면은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요. 앱 관리하면서 리스트가 쭉 나열되겠죠. 이곳에서. 그래서 새로운 거를 뭐 업로드 해도 되고 기타 등등이 뜨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검증받은 앱들이 일단 사용할 수 있다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즈라는 게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 거의 무궁무진해요. 디바이스의 한계가 조금 더 넓혀줘야 되긴 하겠으나 일단 보시는 것처럼. 그럼 저희가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홈페이지 안 보려고요.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홈페이지라는 걸 검색을 해요. 자, 홈페이지가 한글로 우리 메뉴 들어왔기 때문에 한글로 검색하셔야지 이렇게 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화면 상단에 뭐가 떠요? 차단이 보이시죠? 이거 차단하시면 돼요. 이 차단을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학교 전체예요. 전체에서 이 홈페이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지는 그렇죠. 지금 아직 잔재 남아있죠. 이거 로그아웃 한 다음에 로그인을 다시 하시면 이 아이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앱 관리 화면에서 홈페이지 보지 않을래요 라는 거 설정하셨고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들이 전반적인 의견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 안 썼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익숙하다 보니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요. 그럼 이 항목 선택하시고 얘를 허용을 해주시고 허용 단추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희 테넌트, 저희 학교에서는 이 홈페이지를 팀지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제 검색하셔야 돼요. 리플렉트도 마찬가지예요.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렉트라고 작업을 입력을 해주시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똑같은 아이 뜻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차단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실 거는 저희가 화면이 팀즈 관리센터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오셨나요? 팀즈에서 새로 추가되어 있는 홈페이지라는 기능과 리플렉트라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때문에. 그래서 팀즈 관리센터에 있는 앱 관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 검색한 다음에 차단하시면 됩니다까지 하나 정리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팀 관리센터는 닫겠습니다. 제가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일단 창 닫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관리센터 화면으로 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쉐어포인트로 넘어갈 거예요. 자, 쉐어포인트로 넘어가서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쉐어포인트 관리센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우리 학교 지금 그리고 활성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이 항목을 제가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들이 뜨고 각각의 화면에 보시면 사이트라는 단어하고요. 저희가 팀즈에서 팀이라는 단어를 같다라고 보세요. 그게 조금 현재 입장에서 편하실 거예요. 물론 팀즈 없이 쉐어포인트에서 뭔가를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이트이기는 하나. 일단 저희는 팀즈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팀즈는 하나하나의 팀은요. 쉐어포인트에서는 하나하나의 사이트입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팀의 팀 이름이 전부 다 팀즈 보이고 사이트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결과를 엑셀로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쉐어포인트 용량이 얼마입니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들어올 거는요. 밑에 있는 모두 표시 잠깐 눌러볼 거고요. 모두 표시가 아니라 여기 활성 사이트 보셨고요. 그 밑에 정책이라는 거 잠깐 보실 거예요. 자, 쉐어포인트하고 원드라이브가 공유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공유에 대한 정책을 외부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최소, 최대 기본값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 정책, 그리고 회사면 회사 정책에 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공유했을 적에 기본적으로 화면 뜨는 메뉴들 있죠. 공유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조직 내 사용자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기본 메뉴를 뭘로 나타나게 할 건지는 이곳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권한을 편집 권한을 아예 주는 걸 원칙으로 할 건지 보기만 할 건지.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안전하게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링크에 대한 값은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중앙에서 제어하실 수도 있어요. 링크 값은 보통 사용자가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중앙 제어로 가실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원드라이브를 저희가 클릭해서 쉐어되어 있는 거, 공유한 것들에 대해서 누가 보고 소유자가 누굽니다 하는 걸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만 돼요. 실사용자는 불편한 것만 체크하셨다가 의견을 제시하실 수가 있겠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자, 그리고 액세스 제한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액세스 제한 눌렀더니 장치 관리에 대한 것들이 일단 뜨는데 네, 이것들은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 화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그래서 활성 목록도 저희가 살펴보셨고 내보내는 기능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공유 정책, 액세스 제어도 다 살펴보셨네요. 그쵸?
그래서 관리자는 이건 관리자 선생님 몇 분만 알아야 되니까 나는 굳이 그쵸? 그래서 머리 아프니 이런 기능이 있다고만 보시고 이 창은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 관리자 창도 닫을게요. 닫고 무엇을 이 화면도 지금 일단 닫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홈이죠. 일로 오셔가지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쉐어포인트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사용 권한이 있으시니까 접근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쉐어포인트로 넘어오셨고요. 가시면 이런 게 떠요. EI하고 팀즈에 잠깐 넘어가서 화면 전환시켜 볼게요. 팀즈의 모든 팀 가면 지금 보신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아까 제가 PT로 한 장으로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때요? 같으면서 다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팀은요, 쉐어포인트의 하나하나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즈의 팀은 하고요, 그 글자하고 쉐어포인트의 사이트는 일단 같습니다라고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무언가를 찾고자 하실 때는 이곳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처럼 경상이라고 제가 썼더니 경상으로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리스트가 떠요. 모두 찾는다. 그럼 이건 다 포함이죠. 경상이란 글자가 들어간 파일을 찾을 거냐, 사이트, 팀을 찾을 거냐, 사람을 찾을 거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우리예요. 아까 우리 반 있었잖아요. 자, 우리라는 사람은 없었고 사이트를 봤더니 우리 반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학교도 나오고 우리 반인데 같으면서 달라요. 왜? 띄어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자, 찾는 거 지금 간단하게 보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매번 찾는 게 귀찮아요 하신다면은 어떻게? 저희 반 찾았잖아요. 그리고 우측 끝에 가시면 여기 팔로우 하시 아나요 레인디 그 팔로우 선택 누르면 좌측 펜에다 떠요. 쉐어포인트 단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께서 편하신 대로. 그리고 구성원 몇 명입니다. 뜨죠? 그리고 여기는 비공개 그룹. 아시겠죠? 선생님 팀 구성할 적에 반드시 비공개하셔야 되죠? 안 그러면은 전교생이 선생님 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건 큰일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건 팔로우 제가 취소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화면이 낯선 그림이 떠요. 이 그림이 아까 제가 PT에서 살짝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그림하고 여긴 BK21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홈, 대화, 문서, 전자, 필기장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쉐어포인트에는 여기가 메뉴가 얘 또 위로 붙었죠. 자, 여기가 지금 약간 과도기여가지고 화면 좌측에 있을 수도 있고 화면 상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위치 찾으시고요. 이때 문서, 제일 만만한 문서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파일 탭에 봤던 것들. 즉, 채널을 포함해서 파일 탭에 봤던 문서도 이렇게 들어와요. 봤더니, 영화 이야기 채널이었죠. 읽기도 채널이었죠. 비공개는 여기서 안 보여요. 그럼 별개 사이트라고 아까 확인하셨고, 제너럴은 뭐예요? 일반 채널이에요. 일반 채널에 있는 파일 탭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팀즈 화면에서도 저희가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보시는 이 폴더를 나는 쉐어포인트가 일단 복잡해. 그래서 이 자료를 팀즈로 가는 것도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원드라이브에 있으면 좋겠어 하면 전부 원드라이브에 여기 바로가기 추가가 돼요. 이건 팀즈 화면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를 바로가기 추가를 해버리면요. 뭐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계정에 원드라이브 화면 가시면 바로가기가 생성된 게 확인이 되세요. 자, 그러니까는 원드라이브라는 글자, 쉐어포인트라는 글자가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딱 이렇게 정리하세요. 원드라이브는 나만, 쉐어포인트는 우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팀즈는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팀즈가 우리의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는 무조건 쉐어포인트로 넘어가서 저장이 됩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살펴보셨고 그리고 나서 옆에 봐서 뭐가 있었냐면은요. 사이트 콘텐츠라는 게 있어서 제가 살짝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사이트 콘텐츠 화면에 뭔가가 되게 많이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리딩 어사이먼트 뜨는 거는 그 리딩 프로그레스 읽기 하는 것들을 숙제로 과제로 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화면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쉐어포인트가 일단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반이라는 쉐어포인트죠. 홈으로 가볼 거예요. 홈으로 가시면 이 그림이 어디하고 연계가 되냐면은요.
잠깐 이거 그림 좀 볼게요. 이 홈에 봤던 여기 수업 시간표도 보이죠? 최근에 열어봤던 거 그리고 과제도 보이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맞아요. 팀즈에서 여기 팀즈에서 여기가 우리 반으로 갔을 적에 여기 홈페이지 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아이하고 지금 이 그림이 같은 그림이에요. 서로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편집하실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포인트를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편집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되게 선생님들이 헷갈리고 복잡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쉐어포인트로 우리 홈페이지 편집하는 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세요. 팀즈에서 홈페이지 누르셔가지고 이곳에서 여기 오른쪽 끝에 가시면은 여기서 편집 단추가 있어요. 이 아이 눌러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쉐어포인트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편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그림 똑같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편집을 살짝 누르면은 화면이 막 되게 이상하고 복잡하게 떠요. 약간 정서가 우리 정서랑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있는 거를 편집하는 거는 항목을 선택하면은요, 화면 상단에 이런 것들이 떠요. 보시는 것처럼. 그건 자르기. 그리고 연필 뜨면 무조건 편집이에요. 얘 누르시면은 편집할 수 있어요. 라는 그림이고,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는, 자,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부산광역시 교육청입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바깥에 그냥 제가 클릭했고요. 그런 다음에 캡션 추가는 넘어가고 요 밑에 교육자는 해서 글자가 있길래 마우스 갔더니 텍스트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커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내용 쓰시면 돼요. 뭐 이 페이지에 대한 안내를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그러니까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 얘 이름이 우리반이었었잖아요. 그 우리반에 대한 성격과 설명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볼게요. 이 화면 오른쪽에 창이 뜨는 거는 펜을 닫아두시면 되고요. 세부 항목들은 이곳에서 선생님들이 조율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세요. 자, 여기는 그렇게 폭넘수지가 뭐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글꼴 색들도 이렇게 간략하게. 오른쪽에 펜은 제가 닫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제가 천천히 움직일 건데 이제 지금은 화면이 눈에 익으셔야 돼요. 마우스 자꾸 움직이면 섹션이란 글자 보이시죠? 뭐 이런 것들 보이죠?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와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도 섹션이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섹션이 구성을 이렇게 만드는구나라는 거 하나 정리하시면 되고 해당되는 섹션을 클릭을 하면은 어때요? 이 섹션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 하나 살펴보시고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그럼 여기는 과제도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이사시킬 수도 있어요. 이사도 그냥 드래그 아니고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화살표를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드래그하면 어딘가를 이렇게 막 움직여 다녀요. 자, 이런 것들만 일단 오늘은 익숙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뭔가 추구하는 거 잠깐 볼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그냥 움직이면 화면이 그냥 이렇게 조금 뭐지 하는 상황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 마우스 포인트 움직일 적에 못 보던 아이들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과제가 있고요. 팝업은 취소할게요. 과제가 있고 내 정보라는 항목 보이시죠? 이 사이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뭐가 생기는 거 보이세요? 뭔가 추가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뭐 집어넣을 건데요? 라는 것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넣을래?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럼 유튜브 링크가 뭔데? 한번 가져와 봐. 그래서 제가 아까 뭔가를 복사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단추를 누르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과제, 숙제하는 화면하고 그 밑에 내 정보라는 선생님들이 정보 집어넣을 수 있는 화면 그 사이에 이와 같이 유튜브가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팀즈의 홈페이지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건 대시보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조금 신속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그 팀즈의 성격이 선생님들 간의 그 연구 모임이라면 대시보드가 하나 정리가 돼 있으면 편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있는 기본에서 뭔가 더 추가를 할래요 하는 것들을 항목 사이에 마우스 오버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더하기.
이곳에서 뭔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일단 하나 정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은 제가 유튜브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게시라는 걸 한번 눌러볼 거예요. 우측 상단. 얘를 누르면은 자, 게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 이 팀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이라는 그 팀지의 홈페이지로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글씨 바꾼 거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손을 안 댔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 떴던 여기 화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시보드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내 입맛대로 수정을 하시는 방법은 팀즈에서는 해당하는 항목의 편집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쉐어포인트 화면에서 바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 정보 편집 단추 누르고요. 선생님 정보까지는 뭐 다 아는데 굳이라고 선택하시면요. 클릭하신 다음에 이건 없애버리세요. 웹파트. 삭제를 해버리면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추가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쉐어포인트는 예,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드렸지만은 복잡해요, 선생님. 그러니 얘는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필요한 거고 팀지에서는 그 대시보드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까지 일단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은 3D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제가 화면을 엄한 걸 지금 띄워가지고 다시 좀 바꿔볼게요. 자, 팀즈에서 일단 반 학생들이랑 이런 걸 썼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 팀을 제가 바꿨습니다. 여기 BK21이라는 팀이 있고요. 여기 상단에 탭이 뭐가 많아서 하나 클릭을 할 거예요. 자, 클릭을 했더니 화면이 뭐가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뜨는데 이런 그림이 떠요. 그리고 여기 그림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더니 얘 막 움직여요. 그리고 뭔가를 클릭을 했더니 여기 있는 이게 하울이 움직이는 성처럼 뭔가 이렇게 공중부양되어 있는 애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래그를 했더니 막 이렇게 돌아요. 뱅글뱅글뱅글. 네, 맞아요. 이거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보셨죠? 파워포인트 3D 객체 삽입하신 다음에 렌더링 하시잖아요. 그것도 있고 3D 페인트인가 3D 그림판. 그림판에서 선생님들이 입체 그림 만드셔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문적인 선생님들은 유니티라던가 PTC 쪽에서 만든 컨텐츠, 3D 컨텐츠를 갖다가 올려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팀즈에서 된다고요? 돼요. 이걸로 베이스는 쉐어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돈이 안 들어요. 돈 10원 안 들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쓸 수 있고 팀즈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여기 끝에 사각형이 있어서 클릭해 봤어요. 엑셀인데 얘는 그냥 뭔가 화면이죠. 그래서 얘를 한번 크게 볼까요? 크게 봤더니 별도의 탭으로 올라오면서 탭 하나 실행되면서요. 해당되는 컨텐츠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지금 탭으로 올라와서 탭 닫을 거예요. 자, 그러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3D 구성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로딩을 해가지고 우리 팀즈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쓸 수가 있겠구나예요.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얘는요. 팀즈에서 바로 구성 안 되고요. 쉐어포인트로 가셔야 돼요. 자, 쉐어포인트 아까 봤던 첫 그림입니다. 일로 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브라우저로 접속하셔야 돼요. 브라우저 주소가 확인해 드릴게요. 브라우저 주소는요. www.office.com이에요.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브라우저 접속, 크라우드 접속할래요? 하면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들어가셔서 학교 계정 로그인 하시면 되고 그곳에서 쉐어포인트를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곳에서 이제 쉐어포인트에서 사이트 찾는 거 잠깐 살펴보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할 거는 뭐예요? 3D 구성할 거죠. 3D 구성을 어디에? 그냥 아무 데나가 아니라 어디 특정한 곳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는 우리 반이란 이곳에서 만들게요. 우리 반. 제가 샘플로 쓰고 있는 일로 들어갈 거고요. 뒤에 로드가 됐죠? 이 상태로 갈 거고 이 화면에서 저희가 우리 반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그 3D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잠시만요. 이 화면을 제가 담고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우리 반으로 가져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제가 화면 어디로 갔었냐면요. 화면 우측 상단에 가시면 여기 톱니바퀴 그림을 살짝 한번 눌러봤어요. 자, 이 3D 혼합 표시를 만드는 작업들이 있어서 메뉴를 하나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를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사이트 컨텐츠 쪽으로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설정에서, 사이트 정보. 사이트 정보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사이트 정보라면은 지금 이 정보가 나오죠. 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곳에서 모든 사이트 설정 보기를 잠깐 눌러볼 겁니다. 이 메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 더 시켜드릴게요. 좀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쵸? 그랬더니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막 복잡해졌어요. 혹시 놓쳤으셨으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쉐어포인트 화면에서 특정 반 한 번만 설정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반에 설정하시면 그 여러 개의 반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반 화면을 로드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설정, 여기 단추 누르신 다음에 사이트 정보로 들어갔었죠? 맞나요? 네, 사이트 정보로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모든 사이트 설정 보기가 있어요. 일로 가세요. 자, 일로 들어가시면은 말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사이트 기능 관리라고 되어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로 가시고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무엇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기억하셔야 될 게 스페이스란 단어예요. 이 단어하고요. 한글로 공간이란 단어 두 개 같이 기억을 하세요. 스페이스라는 단어 보시면 여기 혼합현실 공간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혼합현실을 만들 수 있도록 얘를 허가를 합니다라는 항목인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없어요. 비활성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단추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스페이스를 찾아서 여기 있죠? 갔더니 오른쪽에 이게 활성 단추가 보이죠? 이걸 한번 해주셔야 돼. 이 작업이 조금 복잡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홈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갈게요. 여기 좌측에 홈이 있어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반 홈으로 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요. 무엇을? 여기 스페이스라는 글자가 없어요. 스페이스를 여기서 또 한글로 번역을 해뒀어요. 이렇게 공간. 그래서 공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를 물어보는데 일단 공간 이름을 3D라는 이름으로 그냥 만들 거예요. 이름은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어떤 구조로 할 거냐. 이렇게 선형으로 할 거냐, 나선형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나선형 한번 잡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할게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뭔가 이상해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쵸? 그런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공간 디자인이 있어요. 지금 너무 삭막해 보여서 공간 디자인을 선택을 했더니 지금 보고 계시는 구조, 아까 나선형 제가 선택했잖아요. 그 밑에 배경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일러스트레이션 말고 여기 이미지를 선택을 했더니 조금 자연 친화적인 그림이 뜨니 좀 안심이 되시죠. 사람이 좀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에 드시는 항목을 선택을 하세요. 이건 선택을 하시면은 뒷배경이 변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 배경음악 필요하시면 넣으시면 좋은데 굳이 저는 안 넣겠습니다. 네, 소리 들려요. 소리도. 빗소리 집어넣으시면 계속 비가 이렇게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렇다고 뭐 지난번 태풍 같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의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 삽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뭐 저장 단추가 있는지 열심히 찾았더니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닫기 단추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 화면에서 그냥 드래그 할 거예요. 그랬더니 배경에다가 이렇게 회색으로 띠가 둘러진 거 보이세요? 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 기점을 여기 있는 하단에 회색 상태를 그 무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더하기 단추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뭐 할 거예요? 라는 걸 선택하라고 돼요. 그래서 3D 동영상 같은 거 있으면 선택하셔도 되고 2D 동영상도 괜찮아요.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도는데 조금 어지럽긴 하더라고요. 뭐 360도 둘러보고 있고 3D 개체, 내 개체를 한번 가볼게요.
개체로 가서 보면은 자 보세요. 보통 저희가 삽입이라는 걸 쓰면 화면에 뚝 떨어지는 게 익숙하시죠? 근데 이건 떨어지는 게 없어요. 마우스 포인트만 이상해요. 그냥 클릭하세요. 아무 데나.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실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3D 카탈로그. 선생님들이 별도로 가지고 계신 파일이 있으면 원드라이브나 어디 다른 데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 예제가 없어서 그냥 3D 카탈로그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3D 파일들, 형태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 많이 보셨죠? 눈에 익지 않으세요? 맞아요.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3D 개체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페이스가 있길래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그림입니다. 우주인도 보이고요. R2D2 같은 로봇도 보이고요. 지구도 보이고 뭐 화성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을 하고 제가 삽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 나오죠, 사람이. 그래서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 클릭을 하시면 화면 하단에 이런 게 떠요. 자, 그래서 숫자가 익숙하신 선생님들은 컨트롤 하시면 돼요. 이게 각도 조정해주고, 이렇게 뷰포인트, 그다음에 X축, Y축 회전 그런 것들인데 저는 너무 복잡해서 그냥 화면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 늘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개체를 움직이시면 이 친구도 움직여 다녀요.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작업은 제가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줄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휠을 움직여서 제가 약간 평면치를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이즈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클릭하시면은 맨 하단에 있는 이 포인트 박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복잡해서 안 쓸 거고 그냥 드래그로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회색의 버튼들이 제공되죠. 연필 뜨면 당연히 편집이겠죠. 이거는 복제겠죠. 그리고 얘는 지우고 싶습니다의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연필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은 뭐가 뜨냐면 오른쪽에 펜이 생겨요. 오른쪽에 이와 같이. 이곳에서 얘는 뭡니까? 뭐 하실 겁니까? 라는 부분들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추가 작업. 여기에서 뭐 음악을 나오게 하겠어요? 라고 선택을 하면 어떤 음악인지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찾으셔가지고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창도 닫아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볼까요? 자, 뭔가를 집어넣어요. 더하기 단추 눌러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서 라이브러리라고 선택을 하면은 여기도 어떻게? 클릭이에요. 클릭하시면은 어디서 뭘 가지고 오실 거예요? 라는 게 떠요. 그래서 저는 문서 폴더에 있는 제너럴 폴더 안에서 여기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올래요?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폴더키를 잡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사진 폴더에 이미지가 많았나 봐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서클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키워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치도 어떻게 누르고 끌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딘가에 올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사시키실 수도 있어요. 어때요? 별로 복잡하진 않으시죠?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스페이스를 만들고 3D 개체 올리고 문서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게시 단추를 눌러볼 거예요. 자, 게시 단추를 누르면은 여기 화면에 오른쪽에 펜이 하나 뜨거든요. 자, 혹시나를 위해서 제가 페이지 주소 복사는 잠깐 할 건데 현재는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어떻게 쉐어포인트에서 스페이스라는 공간이라는 화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입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네, 팀즈에서 써보려고. 그럼 화면 팀즈로 옮겨가야 돼요. 자, 제가 다시 화면 팀즈로 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3D는 어느 팀에서 만드셨나요? 네, 맞아요. 무리반이라는 곳에서 만드셨어요. 화면 옮길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어느 채널에 추가하실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일반 선택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더하기 단추 눌러요. 더하기 단추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는 온갖 어플리케이션을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쉐어포인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쉐어포인트라고 입력을 했더니 가장 근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떠요. 그 중에서 무엇을? 세 개가 뜨니까 또 헷갈리죠. 자, 쉐어포인트에서 만든 것들은 일단 아까 그 스페이스는요.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만든 페이지들에 대한 이름들이 다 떠요. 이런 식으로. 이름 아까 3D였죠. 이거 말고도 제가 만든 게 뭐가 또 있었었나 봐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3D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림은 게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3D, 그러니까 3D 만든 거는 쉐어포인트 가셔서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즈화면에서도 보시는 거예요. 이건 모든 학생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학생 화면 한번 가볼게요. 이 학생도 저희가 1번으로 잠깐 가고요. 자, 잠깐 화면 리프레시 했더니 학생 화면에도 3D가 보여요.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보여요. 로드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 선생님이 뭘 올리셨는지 해당되는 항목들이 뜨네요. 여기는 우주인이 있길래 제가 잠깐 클릭해 봤어요. 그랬더니 화면에 이런 게 떠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잠깐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해답이 들어가는지 나오죠. 도리 깜짝도리. 네, 이 음악은 기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클릭해가지고 해당되는 화면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가지고 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당되는 개체다 무언가를 연결을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액팅하실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이렇게 찾아서 움직였더니 아까 삽입했던 이미지가 찾으려고 했더니 또 안 보이네요. 이 화면이 너무 큰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음악은 일단 삽입된 거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림에서, 이게 뭐 너무 멀리 갔나요? 네, 이거 안 보이면 다시 찾아오면 되니까. 자,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구성은요, 소유주만 가능하세요. 화면 다시 제가 선생님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일단 쉐어포인트에서 구성을 하신 다음에 이곳에다가 등록을 하신 케이스죠. 등록을 하신 케이스고, 그 형태가 저를 뒤로 숨었었군요. 여기 뒤에 조그만 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아까 이미지 삽입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동영상 삽입한 게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X단추 눌러서 없애는 걸로. 제가 그림 너무 작게 집어넣어가지고. 자, 그래서 쉐어포인트에서 만든 저희가 가상의 혼합현실이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팀즈로 가져오는 방법 잠깐 살펴보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자, 3D라는 거는 쉐어포인트에서 선생님들이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는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쉐어포인트가 원래 이 그림이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번도 3D를 만들지 않았어. 만들고 싶어? 그러면 해당되는 먼저 사이트, 팀 이름을 찾아서 선택을 하신다. 1번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처음 한 번은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 활성화시키는 위치가 쉐어포인트 특정 팀 화면 우측 상단이었고요. 이곳에서 설정 화면에서 어디로 갔었나요? 사이트 정보로 가셨어요. 자, 사이트 정보로 화면 이동하시고 그리고 나서 화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러 가지 항목 화면 중에서 모든 사이트 설정 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되게 복잡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 뭐가 많구나.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사이트 기능 관리라는 화면이었고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3D 구성하는 거는 이름이 스페이스더라. 그러니까 혼합현실을 만들 수 있는 건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였어요? 한번 활성화 단추를 눌러서 활성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주시면 일단 거의 90%는 끝난 거예요. 자, 끝나면은 어디로 가셔야 되죠? 원래 있는 다시 저희 우리 팀이라는 사이트로 넘어가시고요. 우리 반이었죠? 이곳에서 만드셔야 되죠. 무엇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팀에서 만드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요? 아까 활성화시킨 건 스페이스인데 여기 이름은 공간이라는 한글 이름을 또 가져요. 그래서 공간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셔서 이곳에서 구조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구조를 개놈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개놈 선택하시고 오늘이 뭐 화요일, 네. 휴가라고 쓰겠습니다. 네, 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휴가 가고 싶습니다.
자, 휴가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신 다음에 공간 디자인, 뒤가 너무 휑하시다 싶으면은 공간 디자인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 나셔서 우측에서 무엇을 뒤에 있는 배경을 일러스트레이션이 너무 건조하시면은 이미지나 색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360도 파일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항목 아무거나 하나 선택,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 배경이면 필요하시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놔두시고 일단 닫을게요. 그러면 뒷배경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마구마구 화면을 줄였더니 뒷배경이 무슨 항공모함, 아마 요트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림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막 돌죠, 뭔가가. 그런 다음에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무엇을 하실래요? 그래서 아까는 문서 라이브러리, 이번에 제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문서 라이브러리 하는데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된다. 화면에서 일단 클릭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문서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문서 폴더를 저는 갖고 이곳에서 제너럴 폴더 안에 갔더니 사진 폴더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문서라는 폴더 개념이기 때문에 폴더로 가지고 오세요라서 일단 이거 상위로 가볼까요? 네, 그냥 제너럴로 가져와 볼게요. 통째로. 그리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뭐가 짜자잔 하고 뜨죠. 그래서 아까 너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크게 키울게요. 회전값이 들어가는 건데 회전값, 형태값 뜨는데 네, 이럴 때는 화면을 크게 키워야 되겠죠. 잘 안 보일 때는 점들 있죠. 점들 잡아 당기세요. 네, 잡아 당기셔가지고 형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집어넣어 볼까요? 바깥에 클릭, 더하기. 그리고 360도 개체 있었잖아요. 이 아이 선택 하셔가지고 또 맨 땅에 클릭 하시고 나서 저희는 파일이 없으니 기존에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카탈로그를 가지고 왔고요. 이곳에서 스페이스는 아까 해봤으니 다른 거 가져와 볼까요? 자, 다른 아이들을 뭔가를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 애니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애니멀에 갔는데 막 심장도 있네요. 여기 강아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를, 이 아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냥 강아지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잘 안 보이면 항상 화면을 크게 하세요. 그리고 화면 드래그 하셔서 이동하셔가지고 이 친구를 키우시면 돼요. 완전 귀엽네요. 뉴식 강아지인지. 네. 자, 그리고 위치에다가 뭔가를 더 여기다 씌우고 싶어요. 그냥 강아지만 있으면 역할을 못하니 자, 연필 단추 누르신 다음에 너 뭐 해? 여기서 누르면 뭐 할 거야? 아까는 음악 듣는 거 하셨잖아요. 이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공간으로 연결할래? 라는 거 선택을 하시면은 이곳에서 다른 공간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들어준 공간이 있었죠. 지금은 휴가잖아요. 아까 3D로 갈래. 라고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 창은 닫을게요. 그리고 이 친구 위치를 다른 곳으로 좀 옮겨볼게요. 옆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클릭하시고 자, 스톡 이미지고 최근에 열어봤던 걸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보죠. 자, 이 사진도 어떻게 이 위치로 가지고 오고 편집이 불편하시면요. 화면을 잡아 당기세요. 무조건. 그러신 다음에 본인이 보기 편한 형태에서 그래서 편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여기도 누르면은 이 작업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여기서는 아까 다른 공간인데 새 탭에서 열겠습니다.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여기는 뭐 굳이 뭐 잡을 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이거를 항목으로 연결을 해보죠. 항목에서 무엇을 연결을 하실 거냐면요. 문서 좀 가져와 볼까요? 어떤 문서가 들어올지. 자, 이곳에서 어떤 트랜슬레이터라는 파워포인트 문서가 있길래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공유가 안 돼서 이거 로딩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까지만 볼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게시하시면 되죠. 게시할 적에 여기 보고 계시는 주소를 알아두시면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는 어디서 팀지에서 볼래요? 하면 팀지에서 추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떤 채널인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채널 선택하시고 저는 다시 일반으로 할게요. 더하기 단추 눌러서
이곳에서 쉐어포인트라는 거로 검색어를 넣어주시면 관련된 게 뜨고 페이지예요. 페이지면은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선생님들이 구성한 페이지들이 보일 거고 방금 한 거는 3D 휴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3D처럼 얘도 하나의 탭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화면 이렇게 옮겨가면서 무엇을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어떤 화면을 본다라고 지정을 해 두셨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문서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그림이 확인이 되시겠죠. 그리고 보통 뭐 홀로렌즈라든가 장비 있어요. AR, VR 장비들 그거 끼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헤드셋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를 통해서도 선생님께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신 거예요. 물론 장비 설정하시면은 5365 계정 넣게 되겠죠. 그럼 팀즈하고 사용하는 계정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은 걔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를 눌렀더니 얘는 아까 강아지 누르면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저희 3D로 넘어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편집하면 똑같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소 얘기도 많았고 많이 복잡했었어요. 많이 복잡했는데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선 팀즈의 팀이라는 거는 쉐어포인트 화면이랑 거의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팀즈의 각 구성 화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파일 탭에 있는 그 스토레이지는요. 쉐어포인트에 해당 동일한 이름의 문서 폴더를 찾아가시면 됩니다라는 거 하나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팀즈에서 선생님들이 파일이 무조건 공용이잖아요. 공용하기 싫어요 하는 건 무조건 그 제어를 해주세요. 액세스 관리 통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건 학생들이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하는 형태로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좀 복잡한 그림이니까 넘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보셨던 관리센터. 네, 이건 특정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 쉐어포인트,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 살펴보셨고, 해당하는 내용은 뭐든지 엑셀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예요. 자, 가능합니다고요.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복잡해요. 그리고 요거는 공유 부분이었어요. 쉐어포인트하고 원드라이브 공유 정책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통 원드라이브에서 공유 눌렀을 적에 처음에 뜨는 기본 메뉴 값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와 그 사용 권한에 대한 기간을 중앙에서 한꺼번에 제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여긴 다 풀어 놓으셨을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그때그때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나셔서 저희가 봤던 게 쉐어포인트 온라인, 그쵸? 이 복잡한 그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페이스 기능을 활성화시켰어요. 원드라이브니까 넘어갈게요. 이 그림은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만드는 방법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림이에요. 활성화시켜야 돼요. 무엇을? 이 활성화를 안 시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 한 번만. 팀마다 최소 한 번. 그거 설정해 주시는 거 살펴보시고 그리고 사이트 설정 화면에 있는 사이트 기능 관리였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오늘 지금 연수는 제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조금 정리하시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는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저희가 그 설문에 대한 링크를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QR코드 찍으셔도 되고 여기는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대리님께서 하나 글 남기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요. 그 팀즈에서 아까 홈페이지하고 리플렉트라는 메뉴 보기 싫어요 있었죠. 네, 그거를 다시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거에 대한 유튜브 링크 값을 지금 올려드렸으니까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은 지금 보시는 화면 QR 찍으시거나 밑에 있는 URL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연수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다소 무거워요. 근데 이제 시간이
팀즈를 조금 오래 쓰신, 이제 처음에 진입하신 선생님들은 저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만 정리하시고요. 오래 쓰셨던 선생님들은 쉐어포인트 연동해서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 발 담그시는 거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 기자재가 있으시다면 그 기기랑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선생님 컨텐츠들이 제 거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파트너 드림IT와 TJNS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디바이스 설정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특별하게 특이한 질문사항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아마 힘드신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연수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3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아젠다 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셨다가 미리 예약하셨다가 알람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보기 링크는 제공이 되니까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선생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